2024년 수능 독해 19번 신경변화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먼저 어휘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nervous, 초조한, relieved, 안도한, lonely, 외로운, hopeful, 희망찬, pleased, 기쁜, 그리고 confused, 당황한, indifferent, 무관심한, 그리고 delighted, 기쁜, bored, 지루한, 그리고 thrilled, 황홀해하는, 흥분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신경과 관련된 이런 형용사들은 수험생분들이 관련된 단어들을 좀 동의어처럼 약간 좀 같은 뜻끼리 좀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보통 쓰는 단어만 보통 많이 쓰거든요. 자, direction, 방향, at ease. 이따가 하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이제 부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easy라는 단어가 우리 easy의 명사로 쉬움, 용이함 이런 뜻도 있거든요. lean, 기울다, 기대다, unoccupied, 뭐 빈, 비어있는.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각 문장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글에 드러난 데이비드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의 분위기나 어조 또는 필자의 심정, 신경, 태도, 성격 등을 판단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주어진 글 속에서 어떤 신경과 관련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부사에 유의하여 변화된 부분을 체크를 하자.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데이비드는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밴쿠버에서.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버스를. 우리 keep 다음에 ing 쓰면 keep 동명사 쓰면 계속해서 뭐뭐 하라. 그는 계속해서 막 D랑 앞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자, between A and B. 그의 시계와 그리고 그 방향이죠. 근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뒤에 어, direction 뒤에 접속사 없이 불안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계사 목적격 생략이라고 볼게요. 저는 가로 표시할게요. 버스가 오고 있는 방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나의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늦어서는 안 된다. 바로 첫날, 직장 첫날부터 늦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어떻게 단서될 수 있는데 이제 규정적인 첫 번째 단서 여기 나오죠. 자, 데이비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at ease. at ease가 원래 걱정 없이 뜻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 이거 배비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nervous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관련이 없죠. 자, 부사적 왼절 뭐 했을 때, 자, 그가 위를 딱 올려봤을 때 그는 자, 우리 보통 지각동사라고 하죠.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 자, 오형식을 할게요. 그가 봤습니다. 다른 버스가 다행히 현재 분사 진행 오고 있는 중인 걸. 그런데 여기 대 보이세요? 불안정한 대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격 강제대사로 보겠습니다. 선행사를 저희 버스로 볼게요. 그 버스가 뭔데요? 어, right. 부사로 봐주세요. 즉시 그의 어떠한 직장으로 가는 버스가 다른 버스가 오고 있다. 그리고 버스가 멈췄어요. 바로 그 앞에서.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스를 탔어요. 자, 이거 여러분, thinking. 요거 같은 경우는요. 완전한 문장 뒤에 현재부터 나왔으니까 이거 분사구문을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분사구문이 잘 뭔지를 몰라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구문독해와 그리고 기초 문법을 약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 상관없는데 문법과 구문독해 연습이 잘 안 된 수험생들은 이러한 구문을 모르잖아요. 그럼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문법과 구문 독해는 중요합니다. 뭐 수능에서 문법이 많이 안 나온다, 어법 문제 많이 안 나온다.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말고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요. 그래서 기초 문법과 그리고 구문 독해 정도는 연습을 단단히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해석을 할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운이 좋게도. 자, 그럼 여기도 단서되죠. 자, 운이 좋게도
버스가 왔습니다. 바로 제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늦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 기대였어요. 비어 있는 자리에 버스에서 그리고 깊은 아주 한숨을 딱 쉬었고요. 그리고 완전 문장 뒤에 콤마 찍고 지금 형사 나왔죠. 이것도 분사구문. 완전 문장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동시동작, 연습동작, 결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릴렉스 배표 표시 주세요.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저는 이거 결과로 해석할게요. 그럼 정답은 relieved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신경변화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수험생들이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신경과 관련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위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단서는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세하게 한 문장씩 저희 한번 분석 한번 해보죠. 자, 데이비드는 진행 시제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보통 수험생분들이 기초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 나오면은 그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동사랑 동명사랑 헷갈리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석으로 구별해 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리로 구별할 수 없냐? 자리로 구별하기 좀 약간 애매한 게 현재 분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명사 나오면은 주어 목적 보호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리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해석으로 구별해 주세요. 기초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 좀 많이 헷갈려거든요. 제가 과외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자, 그래서 데이비드가 새로운 일을 밴쿠버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는 자 웨이퍼 자동차 플러스 전치사. 웨이과 관련해서는 이런 표현도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좀 헷갈립니다. 자동차 플러스 전치사로 웨이퍼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버스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wait on은 아예 뜻이 달라지죠. 이거는 시중을 들다, 돌보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ttend가 보통 타동사로 어디 참석하다, 뭐 수행하다, 그리고 뭐 수반하다 이런 뜻을 많이 쓰거든요. 독해에서는요. 그런데 attend가 자동사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럼 attend 자동사 쓰면 attend to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얘는 유의하거나 집중하는 거고, 근데 attend on이라는 게 있죠. 이게 시중 들고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수능 독해를 하다 보면은 아마 이런 표현도 보게 되죠. wait for 명사 투부정사. 이게 참 유의해야 될 게 앞에 있는 이 wait for랑 좀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자, 무슨 말이면 이거는 지금 A를 기다리는 거는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주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오형식처럼 보는 거예요. 보통 영어 독해에서 오형식에서는 중요한 거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는 주술과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목적어가 약간 주어의 개념이고 그리고 목적 보호가 그 목적어의 어떤 동사의 개념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주어는 기다립니다. A가 투부정사 하기를. 자, 비록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 투부정사의 구조지만 이 투부정사의 의미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A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장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keep ing 동명사 또는 keep on ing. on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그는 계속해서 back and forth 앞, 앞에 뒤에 이렇게 왔다 갔다 봤다는 거예요. 자, between A and B죠. 그의 시계와 그 방향 사이에서. 그리고 이 명사 direction 이 명사 뒤에 목적사 없이 목적어 없는 불완전 문장이 온 거예요. come은 자동사, 뭐 from은 전치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관계사 목적격 생략인 거 어떻게 하냐? 이 지금 관계대사가 지금 대신한 위치, 선행사가 지금 direction이니까 대신한 위치를 썼는데 안 보이잖아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을 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명사, 선행사 뒤에 접속사 없이 목적어가 얻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문법에서 공부할 때 하는 역할이 접속사 플러스 명사거든요. 이미 관계대명사 안에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nd, 그 다음 bus would come from the direction 이런 식이죠. 그러면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딱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자동사의 만약 형태 나온다 할게요. 자동사 목적 못 쓰잖아요. 하지만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 자체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 뒤에 수동태는 완전하다고 보는데 수동태 뒤에 다시 마찬가지로 뜻을 추가해 주셔서 전치사가 오는 거죠. 그럼 전치사 목적어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주어 다음에 삼시 동사인데 목적어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삼형시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어. 근데 다시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형시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안 나오거나. 근데 사실 오형식이 어려워요. 오형식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 그 오형식 동사가 어떤 형태의 목적 보호를 쓰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1형식부터 5형식 자주 쓰이는, 독해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형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완전 별개가 아닌 게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잘 아셔야지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능 영어 강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은 수험생분들이 보통 기반이 있다는 전제하에 문법을 약간 등한시하거나 문법을 뭐 다른 구문에서 넣어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선수는 상관없는데 기초 선수님들 글쎄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EBS 뭐 그래머 홀릭이나 그리고 나중에 뭐 천의문 또는 천의문 구문 독해죠. 뭐 주의엔 해석 공식 해서 기초 문법과 구문은 단단히 잡고 독해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독해를 해봤자 어차피 간독해밖에 안 됩니다. 문장을 못 읽어요. 그러면 공부한 양이 많아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기초는 상당히 중요하다. 요새 기초라는 거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은 기초 어휘 그리고 문법이라는 건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짙게 끊어읽기 문장 구조문서 그리고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반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감독해를 하게 됩니다. 문장 구조도 잘 못 보고 그럼 해석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럼 독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늦어서는 안 된다. 내 첫날부터 데이비드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t ease. 원래 at ease는 걱정 없이 우리 독해를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 추상명사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얘들은 형용사나 부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얘들은 형용사로 해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브 노 임포턴트 임포턴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중요성의 문제? 근데 앞에 노가 있네?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고요. 영어는요 독해에서 명사를 이용한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임포턴트예요. 근데 노가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 좀 더 해볼까요? The matter of no consequence. consequence가 명사로 결과 중요성의 뜻이 있거든요. 그럼 좀 유추할 수 있습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전치사 오브 말고 다른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다 부사로 해석해요. 그래서 at ease 걱정 없이, at random 무작위로, at will이 명사일 때 의지란 뜻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at leisure 서두르지 않고 이런 식이죠. 특히 형용사 easy의 반대로 uneasy는 우리 불안함으로 많이 쓰이고요. 명사는 uneasiness 불안 걱정. 그래서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부사절 왼절 뭐뭐 했을 때, 자, 그가 look up again. 자, 위를 딱 올려 봤을 때요. 자, 지각 동사. 우리 지각 동사 오형식. 보고, 듣고, 느낀 동사. 누가 있냐면 see, 보고, hear, 듣고, 뭐 listen도 있고요. 참고로 watch 보다, feel 느끼다, notice 알아차리다, witness 목격하다, observe 관찰하다. 얘들이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옵니다. 동사 원형이면 목적어 입장에서는 능동이나 완료. 그리고 현재 분사면 진행.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PP면 수동.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 볼 줄 알아야 합니다. so가 오형식이고요. a different first가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거 coming, 이거 ing,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있는 중인 걸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문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봤습니다. 그가 크로스 더 스트리트. 크로스가 길을 건너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게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목적 보호 자리에. 그럼 완료예요. 길을 건너간 것. 끝난 걸 본 거고. 나는 봤습니다. 그가 크로스 더 스트리트. 현재 분사예요. 동명사 아닙니다. 현재 분사는 진행이에요. 길을 건너가고 있는 중인 걸 본 거고.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그가 스콜드가 꾸짖다 뜻이 있는데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이 있다고 할게요. 그가 꾸지람 당하는 것을 봤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형식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을 알아야지 짧은 구단위에서 여러분들이 긴 절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독해를 한다는 거는 일단 명사를 여러분들이 단어 위주로 초반에는 해석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단위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제 형식이 어느 정도 잡히고 독해를 읽기가 무법에 잡히시면은 절단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상당히. 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대절이 나왔는데 이 대절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불완전 문장입니다. 근데 앞에 지금 버스가 있다는 거죠. 혹시 관계대명사 아닐까? 그럼 기초학생들은 좀 헷갈리는 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행사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버스죠. 그 버스가 자 지내 시제에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right는 부사일 때는 정확히 바로 꽃. 그리고 rightly는 아예 다른 부사죠. 이건 당연히 마땅히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의 진짜로 가는. 그 다음에 버스가요. 멈췄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리고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는 자 get on 타동사 플러스 부사예요. 어디에 뭐 타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 on은 전치사 아니냐? 근데 부사도 있어요. 그리고 get off는 내리다. 자 그가 버스를 탔어요 하고서 완전 문장이 딱 나왔죠. 근데 갑자기 뒤에 현정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라고 퓨. 운이 좋게도 이 버스가 여기서 디스는 우리가 지시 형용사라고 하죠. 형용사에서 명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하면은 지시사라는 게 있어요. 뭐 this나 that, 복수는 does나 does. 얘들은 지시 대명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his나 that, does나 dos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목적, 보호 역할도 하고요. 지시 형용사라는 게 있고, 지시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형용사니까 지금 명사를 시켜주는 거고. 자, 이 버스는 왔습니다. 자, in time. in time이 보통 독해에서는 제 시간의 뜻이고요. 좀 헷갈리는 게 on time은 이건 정각의 뜻이거든요.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근데 보통 뜻이 막 혼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 won't.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나는 늦지 않을 것이다.
줄임말 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be going 투부정사, 뭐 투부정사 할 예정이다. 근데 독해에서는 이거를 고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be 고나 투부정사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to once 추상명사, 뭐뭐가 뭐뭐 하게도.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to my relief, 내가 안심하게도.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뭐 to my disappointment, 내가 실망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자, rain. 자, rain이라는 거는 이제 기우다, 기대다. 그가 딱 기댔어요. unoccupied seat, 비어있는 좌석에 딱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unoccupied, 비어있는, 전용되지 않은, vacant라는 단어 많이 쓰죠. 이게 비어있는 형용사죠. 버스에서. 그리고 깊은 한숨을 딱 쉬었고요. 자, 이렇게 완전 문장 뒤에 콤마를 찍고서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완전 문장 뒤에 콤마 찍고 분사구문 쓴다? 그러면은 밑에 분사구문은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요. 현재분사 나올 수 있고 과거분사, 전문어 나올 수 있는데 동시동작, 연습동작 결과를 해석합니다. 보통 독해에서는 동시동작, 연습동작은 뭐뭐 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결과로 볼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수험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어떠한 좀 잘 모르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강사로서 생각했을 때는 기초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를 단단하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1등급과 2등급 맞는 게 보통 일반 수험 선생님들 쉽진 않아요. 보통 수능 영어 강사님들의 뭐 커리를 보거나 강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전제가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이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짜놓은 커리인 것 같아요. 기초 수험생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영포자나 기초 수험생들은요, 짧은 기초 문법, 뭐 EBS 로저리 그래머 홀릭 같은 거, 그리고 구문 독해, 천임은 베이직 기본편이나 아니면 주예현 해석 공식이나 달달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자이스토리 독해나 유형별 독해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기출, 뭐 평가 모의사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많은 기초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단계로 문제풀이를 막 풀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일단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영어의 기반 연습이에요. 그 기반 연습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분석이 중요하거든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분석하고 그래야지 실력이 빠르게 늡니다. 보통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 등급이 잘 안 나온다? 공부를 많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반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어설프게 문제풀이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한 문제가 뭐냐면 문장이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